Jeonju sees an endless influx of tourists every year because of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Hanok Village. Jeonju Mayor Kim Seung-soo, who is pursuing various projects to scale up Jeonju as a world-class city of culture, visited Heart to Heart. 전주 한옥마을은 아시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통 가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여서 전 세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so known as Jeonju IF, is the city's main event, which celebrated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As the chairman of the Jeonju IF organizing committee, Kim Seung-soo has shown commitment to the festival for quite a while. This time, he's ready to elevate its status to a whole new level through various projects he has worked on so far. 20주년을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뉴트로 전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20회 동안 전주 영화제에 출품했던 또 참여했던 배우들을 저희가 대거 모시게 되는데 Jeonju Mayor Kim Seung-soo envisions a global city of cultural tourism for Jeonju through a variety of projects. On today's Heart to Heart, we shall look into his remarkable activities.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25대 영화제로 선정된 전주국제영화제가 드디어 열립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김승수 전주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론 항상 바쁘시지만 네. 요즘 특히나 영화제 때문에 더 바쁘시죠? 전주는 1년에 1,0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도 하지만 네. 특히 이제 이틀 뒤에 있는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에 저희가 아주 차질 없이 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영화제는 20주년을 맞이해서 관객들의 기대가 왠지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마 전주국제영화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독립영화제인데 네. 매니아층이 아주 탄탄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특히 20주년 맞이해서 전주가 선보이는 독립영화는 뭘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 Expanded Plus라는 또 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예. 선보이신다고 들었어요. 전주국제영화제는 이 실내에서 그러니까 상영했던 게 네네.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전주의 아주 가장 힙한 공간인데 팔복예술공장이라는 네. 공간이 있습니다. 미술관인데 동시대 예술을 하는 실험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전주국제영화제가 가진 인디필름 정체성에 맞게 거기서 상영도 하고 네. 또 영화 포스터 전시도 하는데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힙하다고 지금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저도 네.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제 사진 이미지를 좀 찾아서 봤는데 굉장히 이제 전과 또 지금의 모습이 힙한 그런 느낌이 정말 네.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시하면 네. 도시는 물리적인 건물과 큰 도로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상상을 하는데 네. 팔복예술공장은 도시가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시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생을 한 미술관입니다. 네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제 다른 영화제와 달리 조금 독립영화나 이제 인디필름을 많이 선보여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작품들이 상영이 되는지. 맞습니다. 이제 인디필름은 우리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 네.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산은 대중성 있는 영화제, 네네. 부천은 판타스틱 영화제, 저는 인디필름인데 여기서 독립이라는 거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네. 대규모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통념으로부터의 독립 이 세 가지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겁니다. 네네. 올해 특히 또 아주 강화돼서 멋진 영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총 몇 편의 작년보다 33편 더 많이 해서 네네. 274편 정도가 상영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전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영화가
약 한 70여 편, 또 국내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영화가 80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화들을 특히 독립영화 쪽을 네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네. 중에서 혹시 좀 눈여겨볼 만한 작품들이 있다면 몇 개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20주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주년을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바로 뉴트로 전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20회 동안 전주 영화제에 출품했던 또 참여했던 배우들을 저희가 대거 모시게 되는데 네. 그중에 미국의 제임스 베닝은 미국을 대표하는 독립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장우진이라든지 박정범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신예인데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국제영화제가 20주년 걸어왔던 길을 네. 회고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전주국제영화제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프로그램인데 네. 그걸 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영화제라고 하면은 이제 개폐막작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과연 어떤 작품들일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내용의 작품들인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선정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독립영화에 맞는 정체성을 가진 네. 프로그램이 되는데 개막작은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 10대 청소년의 성장기를 그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방황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10대 나폴리에 있는 그 청소년이 네. 뭐 갱이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시기에 방황을 다룬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개막식에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한국 개막작은 이제 스킨이라는 작품인데 스킨이요? 예, 스킨, 이게 스킨헤드족이라고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뭐 스킨헤드족은 다 그러진 않지만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있는 거죠. 폭력적인 사람들 이렇게 실제 이제 그 스킨헤드족을 그린 영화인데 원래 그 폭력적이고 그 스킨헤드를 가졌던 사람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 지점을 다룬 영화인데 뭐 아마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개폐막작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가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올해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기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이 이제 올해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우리 전주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기념하고 싶은 100년이 흘렀던 아주 네.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뭐 한국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영상자료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100주년 영화 기념을 하자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기획을 한 섹션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좋은 영화가 꼭 흥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좋은 영화는 흥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영화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시점의 영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든지 네. 뭐 임검택 감독님 뭐 이런 영화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잊고 있었던 그렇지만 영화제의 큰 흐름을 분수령이 됐던 그런 멋진 영화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는 배우상을 또 이렇게 신설하셨다고 들었어요. 배우상이라 어떤 상인가요? 독립영화 배우상은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독립영화는 아무래도 영화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하는 영화고 네. 또 실험적인 영화다 보니까 대중적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진짜 좋은 배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거나 대중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을 기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전주가 이제 처음으로 영화 배우상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 전주 국제 영화제가 이제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또 보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이미 한국 영화는 세계적이죠, 사실은. 네. 홍상수 감독님, 박찬호 감독님, 수없이 많은 세계적인 감독들도 있고 또 세계적인 배우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대중성 있는 영화 쪽에 감독님 네. 또 배우들인데 독립영화 쪽은 전주영화제를 통해서 말고는 세계적인 영화제에 데뷔하거나 또 거기 상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스위스의 로카르노 영화제라는 데가 있는데 스위스 로카르노하고 우리 전주국제영화제하고 굉장히 색깔이 같은 비슷한 그런 독립영화 하는 영화제인데 네. 거기에 장훈희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겨울밤에라는 그 작품을 가지고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독립영화가 세계적인 무대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한국 영화의 수준이 좀 높아졌다 이런 변화들을 혹시 실감하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한국 영화 수준까지 말하는 거는 이제 영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큰 결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뭐 우리가 일상에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수준도 높아졌고 네. 다큐라든지 예술 영화를 보면 꽤 수준이 빠른 속도로 네, 네. 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는 많은 분들이 독립영화를 대중영화로 가는 전 단계에서 연습 삼아 하는 영화제로 이렇게 독립영화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미 독립영화가 규모는 작고 대중적이진 않지만 영화의 큰 흐름이 이제 독립영화라는 한 흐름이 있고 또 대중영화라는 한 흐름이 있어서 네. 독립영화 쪽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니아층들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생긴 것 예, 같아요. 예. 네. 사실 시장님께서 조직위원장을 5년 동안 네. 하셨어요. 오래 하셨는데 네. 어떤 요인이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영화제 조직위원장은 뭐 다른 특별한 게 있어서 아니고 전주시장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어서 이제 제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5년째여서 하고 네.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영화제 정체성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또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독립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독립 이게 정체성인데 뭐 지난 2년, 5년 전, 뭐 4년 전 그때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 기간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네. 저도 역시 그 기간 동안 전주 영화제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다른 도시에서는 정치 권력이 무서워서 상영하지 않았던 영화를 굉장히 용기 있게 상영했던 영화제에서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 개인도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나 그 사람의 그 진심이 네. 드러나는 것처럼 전주영화제도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정체성을 잘 지켰기 때문에 뭐 특히 자백이라든지 또 노무현입니다. 뭐 이런 영화 상영하면서 전주영화제가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를 이제 이끌어 오시면서 물론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죠. 근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다면 들려주세요. 제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이 중앙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자백이라든지 노무현입니다 이런 영화를 저희가 상영을 하게 됐는데 네. 물론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 선생님들께서 그분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결과고 조직위원장이 거기에 개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늘 두 가지를 주장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5년째 지키는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 또 영화의 본질은 영화를 예쁘고 잘 만드는 게 그게 영화의 본질이 아니고 자유로운 표현 그게 바로 영화의 본질이라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어서 그 신념 아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자백, 노무현입니다 이런 걸 지원했었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감독님들이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셔서 시장님 이거 괜찮겠냐고 그랬는데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즐거운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어두웠던 시대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잘 지켜냈다는 건 자부심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뭐 지원은 하지만 뭐 간섭은 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생각은 그래도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간섭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이고 간섭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네. 저희는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예술가는 예술의 영역이 있고 네.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예술이 침해를 받고 예술이 또 권력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네. 예술 자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전주국제영화제의 큰 울타리가 돼주는 게 네. 제가 가장 앞으로도 지켜야 될 일이고 우리 정치가 또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 독립영화의 집 얘기도 물론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영화 도시는 뭐냐면 우리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다. 우리가 네. 세계 25대 영화제다. 이렇게 등수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진짜 좋은 영화 도시긴 하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진짜
좋은 영화 도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민들에게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상업 영화를 영화관에서 걸기 네. 때문에 그래서 독립 영화 전용관 그러니까 독립 영화의 집을 저희가 만들게 되는데 네. 이것은 365일 관객 누구든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365일 24시간 감독 누구든 독립 영화를 걸 수 있는 공간,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공간인데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공간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기대가 되네요. 네. 왜 사람들이 이제 전주를 영화의 도시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전주는 또 전국 어느 곳보다 영화 촬영이 굉장히 이제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다른 영화 역사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특히 전주에서는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뭐 오래전에 영화 본격적인 초반기에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허장강 네. 배우라고 허준호 씨의 네네, 아버님 네. 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분들이 영화를 촬영했고 또 제작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해서 영화 역사성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전주는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영화 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주의 영상진흥위원회라고 그래서 네. 영화 촬영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또 마무리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와 관련된 인프라가 아주 탄탄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 해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제 도시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바쁘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몸이 뭐 10개 이상이라도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시장님의 일상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잠시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주 국제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1년 동안 독립예술영화 축제를 Jeonju is reaching out to the world with its history and tradition.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ity has become what it is today thanks to Mayor Kim Seung-soo's efforts. Until this day, Kim Seung-soo is up on his task to elevate Jeonju as the world-class city of culture. Let's take a look at his ongoing projects. 이렇게 유명한 한옥마을이 사실 처음 재생 사업을 시작했을 네. 때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어떤 네. 일들이 있었나요? 대부분 도시가 개발되죠, 사실은. 네. 오래된 도시들은 당연히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래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내가 새롭게 개발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맞아요. 당연히 있는 거고 네. 전주 한옥마을은 뭐 아시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통 가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찾아서 다 많은 분들이 떠나갔고 또 거기를 그대로 저희가 보존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불만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는 네. 물리적 공간의 새로운 꿈이기도 하지만 도시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서 이 한옥마을을 제대로 보존하면서 한번 다시 살려보자, 재생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네, 네. 거셌죠. 그렇지만 그런 기간 동안 서로 양보하고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 한옥마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네. 아주 유명한 여행지가 됐습니다. 굉장한 곳이죠. 정말 그렇죠. 아름답고 꼭 네.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 한옥마을 중심으로 또 구도심 100만 평의 문화 살리는 야심찬 또 이제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한옥마을에 지금 뭐 평하면 되게 오래된 용어긴 한데 네. 그래도 그게 저도 쉬우니까 평이 좀 익숙해서 제곱미터가 좋은데 네. 평이 좀 오래된 용어죠. 근데 이제 느낌으로 알 수 있어서 한옥마을이 7만 평인데 한옥마을 7만 평을 포함한 구도심 100만 평을 지금 문화 재생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옥마을은 우리 전통에 집중하지만 한옥마을 이외에는 예를 들면 한옥마을에 판소리가 있다면 한쪽에는 재즈가 있고 한옥마을에 뭐 한정식이 있다면 다른 쪽에는 멕시코 음식도 있고 네. 한옥마을에 막걸리가 있다면 수제 맥주도 있는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제한 다른 곳은 세계 문화의 용광로처럼 네.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서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100만 평 문화 재생이 전주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네.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의 심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구도심 문화 심장터 100만 평 네. 재생 사업 이게 그 이름입니다. 멋지네요. 100만 평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이 안 되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네. 했지만 정말 3년 연속으로 뭐 1,000만 명 이상의 네. 이제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주에 더 많은 특히나 이제 외국인 방문객들, 외국인 방문을 좀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게 있죠? 문화 있잖아요, 문화. 문화가 이렇게 축적되고 응축이 되면 문화의 열매가 관광이에요. 관광을 위해서 도시를 파괴하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니고 네. 그 도시의 독특한 문화, 자기 다움을 계속 응축하면 어느 날 이게 임계점에 달하면 관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전주가 가지는 사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제 개인 일상의 삶을 살지만 내가 살면서 뭔가 꼭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처럼 도시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전주라는 도시의 사명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다른 도시는 다른 일에 바쁘지만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또 전주는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여서 전 세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가 좀 물론 이제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혹시 추천하고 싶은 전주에 오면 이것은 꼭 뭐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 음식은 꼭 먹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전통 가옥의 그런 물리적 공간이 있고 네. 또 그 안에 전통 문화라는 콘텐츠가 있고 또 전주가 유일하게 유네스코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음식 창의 네. 도시입니다.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전주는 어쨌든 미식의 도시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외국인들 오시면 유명한 맛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값싸지만 또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는 전주 시민들이 추천하는 맛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꼭 많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멋진 팁.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주 시대를 이제 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네. 눈에 보이는 혹시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인가요?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간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국가에 의존해서 했던 시대가 지났고 도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는데 도시의 시대의 핵심은 그 도시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게 도시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를 전주답게 만드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주의 성과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전주에서 전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실제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점심은 학교에서 주니까 점심 먹지만 아침을 굶고 저녁도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벌써 4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매일매일 저희가 따뜻한 밥과 반찬 그걸 배달하고 있는데 뭐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뭐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성과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고요. 두 번째 성과는 전주가 더 전주다워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전주는 도시 재생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옥마을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영화제 때 만들어진 앞서 말씀드린 팔복예술공장이라는 네네, 곳도 있고 네. 또 성매매직결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성매매했던 여성들과 업소들이 많이 있던 데인데 거기를 또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바꿔낸 기적 같은 도시 재생을 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 전주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면 아마 도시 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주시장을 이끌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니면 가장 좀 속상했던 점이 있다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일 속상하죠. 매일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뭐 시민들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러죠. 근데 네. 이제 뭐 또 비난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비난받거나 시민들이 데모하거나 갈등 때문에 그런 상처는 큰 상처는 아니고요. 상처가 늘 자신한테 있죠. 내가 이 일을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66만 시민의 리더인데 이걸 내가 왜 해내지 못했을까. 이런 나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큰 상처죠, 사실. 네네. 네. 자, 미래의 전주 도시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전주는 제가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네. 가장 인간적인 도시. 또 휴먼 스케일이 사람이 척도가 되는 도시가 바로 전주가 가야 될 도시인데 네. 우리가 서울보다 부자일 수는 없지만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 이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고 또 어디 가든 저 전주에서 봤습니다. 저 전주 사람이에요. 이런 자부심 넘치는 도시가 전주에 가야 될 방향이고 네. 또 도시를 무조건 팽창하거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계속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사람들이 살기 편한 그런 최적화된 도시가 전주인데 어쨌든 전주는 사람과 또 문화와 생태는 인간 말고 다른 생명들하고 공존하는 도시가 네. 전주가 갈 길입니다. 미래의 네.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주에서 여기까지 저희 하트 하트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이제 네. 5월 2일부터죠. 네. 열흘간 있을 전주 국제영화제 우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